2001년 8월까지 약 4년간 IMF가 왔습니다. 이때는 기업의 부채가 원인입니다. 저금리 저달러로 금융을 모르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 무차별 차입, 그냥 과잉 투자, 그 사람들이 돈을 막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나중에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자 부담 증가에 의해서 고스란히 우리나라 우리한 기업, 그 다음에 금융주 이런 주식을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철두철미한 계획해 IMF라는 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2008년의 금융위기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미국의 개인 부실 대출로 인한 가계 파산입니다. 개인 가정의 파산입니다. 미국의 도덕적 해이. 은행들이 수수료 생기기 이후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누구나 대출, 신용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 개인 서민들이 파산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여행사에서는 미국 개인 파산 지역을 패키징해서 여행 상품화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이 기업들한테 엔저로 인해서 한 2006년부터 엔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업 대출을 다 엔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꿔갖고 나중에 한 2008년도 됐을 때 엔고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흑자부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커갖고 흑자부도가 되는데 이때를 상상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빚이 무섭다 이걸 압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빚이란 젊었을 때는 자산과 자산이라는 것이 부채와 자본과 함께 자산이 되는 거지만은 나이 먹어서는 절대로 부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산의 4% 이상은 안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 때 우리나라 우리은행에서 우리 파워 인컴 펀드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이거 완전 도덕적 해입니다. 이게 리먼 브라더스사에 이게 투자를 했었을 건데 이때 서민들 노후 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싹 날리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동양그룹 기업어음 이사채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동양증권 고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그래서 개인이 또 파산을 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이제 우리은행 하나은행 여러 군데에서 DLF 대규모 손실, 원금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채권 금리입니다. 이게 요거에 기초 자산을 삼는 DLS 여기에 투자한 DLF가 엄청난 원금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또 개인들이 파산했고요. 2019년 라임 사태 아시죠?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이게 펀드론이 온 겁니다. 뱅크론이라고 하죠. 펀드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또 개인들이 박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ELS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 각 금융사 다 들어있습니다. 홍콩 H지수 기초로 한 주가 연계 증권 펀드에 가입해갖고 또 대규모 손실을 봤습니다. 이거 50% 이상 다 손해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미국 중소형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파산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도 간단합니다. 스타트업의 고물가로 인한 성장 둔화,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예금 인출. 그래갖고서 이게 뱅크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항상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팬데믹 때 양적 완화,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막 지급했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민들이 행복합니까?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또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또 건설사, 기업들이 지금 파산, 부도 위기에 있고, 개인들은 전세 사기,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투자를 했던 개인들이 아파트가 폭등해서 갖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개인 파산이 여기저기서 아우성거립니다. 전 지금 이 현상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에 개인 파산했습니다. 지금 2024년 우리나라 개인 파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주에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올해 배당주의 다른 주식은 다 이제 매도를 할 건데 어차피 7월까지는 주식이 오릅니다. 그리고 대선이 11월 달입니다. 미국 대선이.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주식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선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사이는 또 주식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길어봤자 2025년 6월까지라는 거죠. 6월까지 갔다가 언제 대폭락이 올지 저도 알지를 못하니까요. 주식이라는 건 알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예상도 못하고 언제 얼리 튈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2차전지 주식을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할 건가 그 시점만 제가 7월이냐 내년 6월이냐 요거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앵컴 요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이크 머티리얼하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은, 이수 스페셜 케미칼은 이제 한 400% 정도 먹은 거, 수익을 해갖고 팔고, 다시 지금 재매수 한 겁니다. 혹시 여러 가지 뜻에서 재매수를 했는데, 요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할 때 제 개념이 있어갖고 주식을 사요. 왜냐면, 실점이 제가 포스코 케미칼 유상증자에서 돈 벌었다겠죠. 그 다음에 LNF 유상증자에서 돈 벌었고,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 유무상증자에서 돈을 벌고, 코스모 신소재 유상증자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전고점이 아직 탈환을 못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제 주식 분할 있죠. 이번에 주식 분할 발표를 이렇게 났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저도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캠을 제가 산 것은 앵캠도 주식 분할을 하든가 앵캠도 상당히 폭등을 할 것이다. 제가 봤는데 그때 시총이 15조는 가지 않을까. 15조. 그 정도를 보고서 제가 앵캠을 샀습니다. 이전에. 지금 지금 오늘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앵캠이 오늘, 시총이 5조네요, 5조. 제가 산 게 시총 얼마 안 됐을 때 산 것 같은데, 무지하게 올랐네요. 오늘 5조가 됐네. 그래서 앵캠도 제가 이제 주식을 무상증자든, 분할이든, 뭐든 할 거다. 그렇게 해갖고 내가 앵캠을 산 거고요. 이수 스페셜 케미칼 또한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제 예상하고는 조금 빗나갔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칼은 제 예상하고는 빗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갖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번에 주식이 2026년이든 2027년이든 틀림없이 급락을 한번 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제 타이거 은행 9배당 플러스 탑10을 좀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 하나, 기업은행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KT, SK텔레콤에서 또 한 종목을 할 거고, 롯데주주, 멀티 캠퍼스, 여기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갖고 갈 겁니다. 저는 배당주 이외에는 주식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주식을 잘 보지를 않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주식은 이제 또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계속 이것은 오르나 떨어지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울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S&P 500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는 거고, 그 다음에 KB스타 나스닥 100 이것도 계속 이렇게 제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일정한 금액만큼 계속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이것으로 제가 이제
그 노후연금을 백만장자 만들자. 근데 실제 백만장자 만들자고 했는데 이 백만장자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 IRP인데 미국은 IRA입니다. IRA인데 그 나라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이렇게 주식을 잘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퇴직을 하면 직장 생활했던 하신 분들 퇴직을 하면 누구나 그 10억 이상, 저 우리나라 돈이 한 13억 될 겁니다. 백만장자 13억 정도 될 건데 그 13억 정도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이것을 그 시작을 했는데 연금 계좌 ISA 그 여기다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사 모으고 있는데 노후연금 백만장자 만들자가 실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 이걸 알았습니다. 왜 그 불가능하지 않냐? 첫 번째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더 그 젊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 성장하느냐, 저도 돈 벌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나갈 지출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제가 지출할 곳이 없으니까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노후연금으로 백만장자 만들기는 그 제일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주식을 지금 2차전지라든가 미국에서 밀어주는 주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다 만들고도 남았었는데 작년에 내가 그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는데 이제 올해는 팔겠죠. 올해는 팔았는데 또 작년에는 에코프로 드라미 돈을 에코프로 2차전지 드라미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올해는 그 외에 앵컴으로 또 이렇게 벌지 않습니까? 앵컴으로.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잘 욕심 부리지 않고 한 종목으로 한다면은 또 이렇게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거 갖다가 또 전부 다 그 우리 배당주로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다 돈 벌으면 다 배당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70살, 65세 이상 되면은 100만장자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백만장자라는 것은 작은 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